우리는 인생을 살며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갈등을 피하며 양보하고 참는 태도가 미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년 세대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굳게 지닌 채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착한 태도는 항상 우리에게 이롭기만 할까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남을 먼저 배려하며 싫은 일도 억지로 받아들이는 이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나를 다시 중심에 두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까지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간다면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기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후회와 허무함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들이 흔히 착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이유는 자기 표현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반복되며 감정 노동이 과도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이 감정 노동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짜 친절 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본심과 다른 친절함을 반복하는 행동이 오래되면 결국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의 하락, 만성 피로,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태는 더 쉽게 굳어지고 변화하기 어려운 생활 패턴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나 친구와의 관계는 점차 물리적 거리가 생기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여전히 남들의 입장과 시선에 맞춰 살아간다면 고립감과 외로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참는 일이 많아지면 마음속에 쌓이는 억울함이나 서운함은 결국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을 향해 폭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지혜롭게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균형. 그것이 바로 노년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망치는 대표적인 3가지 착한 척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사회적 학습과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당당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 척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고 지키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함께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착한 척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도와줄 여유가 없어도 선뜻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편하거나 피곤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습관은 노년기에 심각한 피로를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계속 희생합니다. 그러나 미국 심리학회 APA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거절 불능 성향이 반복될 경우 자존감 저하, 수면장애, 우울감, 무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체력과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는 시기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인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받아들이는 착한 태도는 결국 자신의 일상 리듬을 깨뜨리고 중요한 자기 시간을 빼앗기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왜곡된 자기 가치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존재 가치를 느끼는 습관은 노년기의 정서적 자립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노년심리연구소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며 실제로 질병 발생률이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의 감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방식이 오히려 인생 후반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착함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에게 정중히 설명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서까지 까탈스럽다는 인상을 줄까봐 애써 부탁한 걸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봐라는 두려움은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타인에게 소모당하는 존재가 되는 길을 만들 뿐입니다. 두 번째는 속으로 억울하고 서운하면서도 괜찮은 척, 참는 척하는 착한 척입니다. 이 행동은 가장 많은 노년층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고마움 없이 말하거나 친구가 무심하게 대하거나 배우자가 무관심하게 굴어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넘기고 가슴속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가는 상태는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감정 억압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고령사회 감정건강연구팀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노년층의 경우 자기 감정의 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피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하고 마음속에는 쌓여온 억울함과 외로움이 분노로 변하여 무력한 우울증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는 동안 생기는 내적 긴장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율신경계의 교란을 일으켜 고혈압, 두통, 면역력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한 번 말하지 않고 참는 습관이 굳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저 괜찮아요, 다 괜찮지요라는 말로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누르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생활은 결국 관계에서의 거리감으로 이어지며 진짜 소통 없는 외로운 노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감정은 인식되고 표현되어야 비로소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적절히 서운함을 표현하고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양보하는 착한 척입니다. 이 습관은 특히 자녀 관계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애들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자신의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자녀에게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희생은 결국 상대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며 본인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가족사회학 연구소에서는 부모 세대가 자신의 은퇴 자금을 자녀의 결혼이나 집 구매에 지원한 뒤 노후의 심리적 불안감과 관계, 불균형을 겪는 사례가 42%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나는 괜찮으니 너만 잘 되면 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일방적이 되고 나중에는 서운함과 후회가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비단 경제적인 양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정과 계획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고 싶던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행동은 점차 자아 감소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은 인생 후반기에 깊은 허무함과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대등할 때 오래 유지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더욱 필요한 것은 내 삶을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랑과 희생은 구분되어야 하며 나는 괜찮다는 말 대신 나는 나답게 살겠다는 태도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착한 척, 즉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척, 속마음을 억누르는 착한 척,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착한 척은 모두 보기엔 부드럽고 너그러운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방치하고 무너뜨리는 깊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회 속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질수록 오히려 좋은 어른, 착한 부모, 편한 친구로 남고 싶어 하는 심리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버티게 만드는 것은 결국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은 언제나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할 줄 알고 마음이 아플 때는 그것을 말할 줄 알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내가 양보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들은 오랜 세월 우리의 사고에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 살아온 결과 지금의 우리는 때때로 억울하고 외롭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실감은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무시당했다는 감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 시작점은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기보다 정직하게 나의 감정을 마주하고 필요한 만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관계도 진심으로 이어지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착한 척을 멈추는 것이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말하고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며 때로는 나만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상대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히 전달하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맞추어야 할 이유가 줄어드는 이 시기야말로 그동안 미뤄왔던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던 만큼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하루가 건강하고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주고 그 자신감이 새로운 인간관계와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밑바탕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보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나를 지켜야겠다는 말이 훨씬 더 인생의 후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신념입니다.
착한 척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착한 척을 지속하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감정의 정직함, 관계의 경계,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진짜 미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해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착한 척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댓글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